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 오픈 소스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오픈 소스 이제 소프트웨어의 공급망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느냐. 현재 그 새로운 위협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급망에서 보안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저희 이제 국내 기사를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npm의 로그인 정보를 이제 탈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GitHub에 여러 그 오픈 소스의 악성 코드가 주입된 것들이 이제 무더기로 발견되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오픈 소스가 그냥 버그나 취약점이 나와서 그걸 잘 관리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이제는 이제 공급망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가트너에서 이제 AST라고 해서 앱색 시큐리티 테스팅에 대한 그 리뷰를 하고 그 리포트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가트너에서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공급망 공격이 가능하겠는데 정도의 이제 이론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만 치부했다가 지난 5년 동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이제 공격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킹 사건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이제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트너에서도 그런 툴에 대해서 계속 해서 이제 테스팅하고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IDC의 이제 마켓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요즘에는 너무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쉽게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해커들이 이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마켓 리서치가 나오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솔라윈즈 공급망 공격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행정명령 14028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해라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소스를 이제 단순히 그냥 관리만 뭐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 걸로 됐는데 이제는 이제 행정명령식으로 나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이 행정명령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공공기업과 이제 협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이 행정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 이제 새로운 위협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공급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단순하게 그냥 뭐 현대나 뭐 기아에서 그냥 자동차를 모든 부품을 다 만들지 않죠. 부품을 외부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각 모듈을 조립해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도 요즘에는 개발 자체를 한 기업이 모든 그런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만드시지 않잖아요. 오픈 소스를 가져와서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이제 자동차에서 모듈을 공급받아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자, 이 어떤 걸까요? 이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포인트가 잘 안 되는데요. 설명을 그냥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매니지먼트로 빌드를 돌리고 그 중에 이제 디펜던시를 가져와서 같이 이제 컴파일을 하죠. 빌드 나온 것을 패키지로 릴리즈하고 그게 이제 실제 고객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 큰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 A부터 H까지의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다 공급망 위협이 존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 디펜던시 아래에 보이는 E에 관련된 새로운 공급망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제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시면요, 그 쌀사라고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픈 커뮤니티고요. 뭐 구글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참여해서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제 관리나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전과 이제 다르게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개발을 위해서 오픈 소스를 당연히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뭐 조사 기관 따라 다르지만 90% 이상의 코드는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하는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실제 모듈이 100개가 있다면 90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오픈 소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는 시장에 공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기능상의 문제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질이 상대적으로 내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을 노력을 들였을 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빨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에서는 빨리 개발하고 빨리 아웃풋을 내고 빨리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빨리 개발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자, 이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 패키지의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발자들이 보통 오픈 소스를 가져올 때 어떤 오픈 소스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 오픈 소스 하나를 실제 패키지 매니저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오픈 소스를 그냥 활용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패키지 하나를 내가 가져와 쓰는 게 이게 하나만 쓸까요? 실제로는 이 오픈 소스가 의존하는 다른 패키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픈 소스 패키지의 의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실제 쓰는 패키지는 이 앞에 있는 하나의 패키지인데 그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의 패키지를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패키지 매니저에 한 라인을 집어넣어서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뒤에 이렇게 많은 다른 패키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npm 잘 아시죠? 자바스크립트로 보통 이제 현대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랭귀지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이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를 내려받는 게 npm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CNCJS라고 하는 그냥 오픈 소스 모듈 하나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아두이노나 이런 식의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트 가지고 해서 이제 뭐 조형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비주얼하게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아두이노 가지고 이제 3D 프린터 활용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겠죠. 오픈 소스 돼 있으니까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커맨드 하나 써요. npm install cnc.js. 나는 원하는 이제 오픈 소스가 이 모듈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명령어를
실제 실행하게 되면 보이시죠? 8,000이 아니고 811개의 패키지가 추가해서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CNC.js라고 하는 패키지가 다른 오픈소스 패키지를 가져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픈소스 패키지가 이제 다이렉트 디펜던시라고 해요. 다이렉트 디펜던시 패키지 하나를 쓰시고 있는데 그것만 관리할 게 아니라 그게 의존하고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CNC.js 하나를 활용하셨는데 800개의 패키지를 추가로 활용하셔야 돼요. 추가로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노동 집약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픈 소스는 실제로 이렇게 정글과 같다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가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과거에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 때는 실제 몇 개의 오픈 소스만 가져다가 쓰고 오픈 소스 자체도 그냥 하나의 단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했지 그 오픈 소스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의존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재사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대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증가해졌다라는 반증입니다. 월별 신규 패키지 릴리즈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자바, 누겟, 파이썬, 뭐 npm, 뭐 다트, 루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별입니다. 월별인데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새롭게 릴리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릴리즈 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자바하고 npm이 단연 돋보이게 릴리즈 되고 있는데요. npm 같은 경우에 매월 그 5천만 건, 50만 건 죄송합니다. 50만 건 이상의 npm 패키지가 새로 릴리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걸 다 관리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중에 어떤 패키지가 문제가 있고 어떤 패키지가 문제가 없는 패키지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키지가 너무 많이 릴리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오픈소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개발자고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이기 때문에 내가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를 다 리뷰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 다 파악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실 수 있겠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개발팀장이라서 개발팀원에게 사용하시는 오픈소스를 전부 다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죠.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되죠.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그리고 통념상 오픈소스는 그냥 신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오픈소스는 시장에 공개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니까 당연히 버그도 많이 수정이 되었고 버그가 당연히 많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취약점도 혹은 말리셔스 코드나 이런 것이 들어가더라도 다 클린 됐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함에 있어서 그냥 통념상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깃허브나 뭐 깃랩 이런 데서는 해당하는 오픈소스의 별점이나 아니면 리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보시고 그냥 리뷰가 많고 별점이 높아서 그냥 괜찮겠지. 많은 다운로드 수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위험해요. 별점이라는 걸 누가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통념상 그냥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예를 몇 가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일반 건강한 패키지가 악성 코드에 노출돼서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파이잘 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이잘 살만이라는 사람이 오픈 소스에 기여하는 기여자인데요. 웹 쪽 개발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 uaparser.js라고 하는 그런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uaparser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서버에 보낼 때 이제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브라우저 정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실제로 이게 뭐 모질라에서 왔는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왔는지 크롬에서 왔는지 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자바스크립트를 돌리거나 어떤 이제 JSP를 돌리거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userparser.js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이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나으시겠죠? 빨리 개발하잖아요,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시장이 검증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매주 1000만 건 가까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더브에 가시면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컨트리뷰션의 스태틱 정보들이 나옵니다. 통계 정보 보시면 10년 동안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21년 10월 20일이었어요.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악성 코드용 POC가 감지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소스 코드에 옥사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에 프리인스톨로 계산기죠. 계산기를 실행하는 그런 POC 패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npm 레파지토리 상에는 전혀 의미도 모르는 이상한 이름의 W로 시작하는 유저네임에 아마도 이제 해커가 그냥 무작위로 만들었겠죠, 그죠? W로 시작하는 이상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패키지가 두 개가 있어요. 옥사랑 클라운이라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 만들고 클라운이라는 패키지 안에 가보니 uaparser.js랑 똑같은 화면이에요. 똑같은 화면을 카피해서 이 POC를 해본 거예요. 이 패키지를 받아서 실행하면 계산기가 실행되게. 그래서 해킹을 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픈 소스화된 npm 레파지토리 상에서 이런 POC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큐리티 보안 연구자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22일 날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고 해서 이제 계정 탈취가 이루어졌다는 게 나타났어요. 살만이 자기 기더브 블로그에 이제 이렇게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 계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당해가지고 uaparser.js의 특정 버전에 문제점이 있다, 컴프로마이즈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수정해라라고 이렇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서도 이제 알약 쪽에서 이제 블로그로 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올렸죠. 이제 이게 웹앱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uaparser에 여기 1.0.0이랑 0.8.0, 0.7.29 버전에다가 해커가 파이잘 살만 계정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왜 3개의 계정이나 업로드를 했을까요?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인데 보통은 아마 오픈소스 관리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실 거예요. 오픈소스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통 개발팀에 혹은 자기 개발자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활용하세요. 오픈소스 쓰실 때 최신 버전 쓰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npm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내가 활용할 때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패키지를 구성을 해요. 그런데 이제 npm 같은 경우는 큰 버전의 그 마이너 버전이 최신까지만 다운로드 받게 할 수도 있고 전체 버전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해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1.0, 0.8.0, 0.7.29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신 버전을 받을 경우에 마이너 버전을 받아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최신 버전을 받아도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실제 내부에 실제 말리셔스 코드를 보니까 실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POC와 똑같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그 특정한 DLL을 확인해서 그 DLL에 맞춰 가지고 프리 인스톨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 밑에 노란색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이제 크립토 마이너를 실행하는 거예요. 크립토 마이너를 실행을 해서 이 쌀만의 컴프로마이즈된 그 프로젝트 버전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 서버에서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빌드 서버가 이제 그 크립토 마이너가 돼 가지고요. 코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CPU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3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해당 서버에 뭐 실제로 10개는 빌드에 활용을 하고 있는 나머지 20개 놀잖아요. 그 노는 20개를 크립토 마이너에 활용하는 그런 말리셔스 코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몰라요. 내 PC가 크립토 마이너에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 있는데 빌드를 안 돌렸는데도 아이들이 있지 않고 CPU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CPU가 아이들인 경우에 그 CPU를 점유해서 크립토 마이너를 돌리는 거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이제 크립토 마이너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2주 뒤에요. 11월 4일 날 동일한 유형의 또 다른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2003만 건의 위클리 다운로드를 가지고 있는 코아랑 RC라고 하는 패키지도 감염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코아랑 RC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클리 다운로드가 800만 회 위클리 다운로드가 코아는 있고요. 1200만 정도의 RC가 위클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보면 2300만 건의 매주 다운로드가 있는 게 동일한 크립토 마이너 패턴의 말리셔스 코드가 들어간 거예요.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오픈소스를 기여한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브랜든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여자가 있어요. 브랜든. 이것은 기더브의 브랜든의 프로파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브랜든은 200여 개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200여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더브 스탯 A+로 돼 있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오픈소스를 이제 개발해서 시장에 배포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믿을만 하실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개발자가 이 페이지 들어가서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보고 점수를 보고 이 사람의 패키지는 믿을만 하겠다 하고 쓰실 수 있겠죠. 충분히. 개발자들이 이걸 보고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npm에서 보면 이분이 패키지에 기여한 게 41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노드 IPC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오픈소스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노드 IPC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리모트로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Node.js 모듈입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만 건 이상의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모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듈은 기더브에 들어가시면 8년 이상 관리된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7일 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능을 브랜든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GitHub에 뭐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이제 길게 나와야 되는데 한 줄로 일부러 저렇게 했겠죠. 카피해가지고 문서를 복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코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복잡하게 오피스케이션이라고 해서 인코딩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읽기 힘들게. 이걸 좀 읽기 쉽게 변환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코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IP geolocation이라고 하는 이제 DNS 네임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URL을 입력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걸 실제 이 DNS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서 실행됐는지 그 지역이 나옵니다. 나라가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했으면 이렇게 USA가 나오게 되죠. 코드를 내려가 보면 자, 해당되는 그 리턴되는 지역 값을 나라 값을 이제 찾아서 거기에 러시아나 벨라루스라는 문자열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찾고 나서 파일을 다 지워버려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브랜드는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뭔가 항의하는 의미로 프로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있는 서버를 다 망가지게 하려고. 근데 이게 올바를까요?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배워서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브랜든이 41개의 오픈소스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른 패키지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든이 또 어떤 순간 마음을 달리 먹어서 또 다른 오픈소스 기여한 거는 또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어요?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를 잘못했으면 다른 패키지는 믿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올해 들어가지고 점점 증가되는 실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디펜던시 컨퓨전이라고 하는 공격을 양산화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공급망 공격이 앞서 설명드린 것은 그냥 개개별로 이제 해킹을 통해 가지고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를 해서 그 개별 유저의 기여자의 이제 패키지를 감염시켰다고 하면, 혹은 이제 원래는 선량한 기여자였는데 갑자기 프로테스트 기여자가 돼버려서 나쁜 사람이 돼서 이제 그런 나쁜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는 그런 상황. 개개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산화된 공격이 발생을 했어요. 먼저 이제 디펜던시 컨퓨전 공격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공격인데 심각한 공격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개발자가 어떤 프라이빗 패키지에 사용하는 패키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패키지를 여러분들 로컬 레파지토리에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로든 그 이름이 외부에 유출되어 어떤 경로든 뭐 GitHub에 그냥 뭐 패키지를 그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내부자의 소행이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로컬에 사용하는 프라이빗 패키지 이름이 외부로 알려져서 해커가 그것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npm.js 퍼블릭 레파지토리에 동일한 이름을 등록을 합니다. 버전을 굉장히 높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개발자한테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버전을 쓰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항상 해당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쓰게 패키지 매니저에 그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더구나 이건 프라이빗 패키지잖아요. 항상 최신 버전 하게 당연히 해놓겠죠. 최신 버전 다운로드해서 빌드 해가지고 스프린트해서 돌리겠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코드를 내 빌드 서버에 다운로드 합니다. 심지어 프라이빗 패키지인데, 다운로드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디펜던시 컨퓨전 공격이라는 거 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버그도 아니고 원래 npm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버전 체크를 해서 로컬보다는 리모트에 있는 레파지토리의 버전을 먼저 체크해서 그게 상위 버전이면 다운로드 받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기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레드릴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은 단체 이름은 릴리인데 릴리라는 이제 캠페인이 있었어요. 해커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걸 추적하면서 레드릴리라고 명명을 했어요. 한 달 만에 1,500개 이상의 이제 의심스러운 패키지를 배포하게 했고요.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죠. 양산형으로 한 겁니다. 양산형으로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체 일회용 도메인을 사용을 해서 인터랙트 sh라고 하는 서버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상한 이제 일회용 도메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다이어그램처럼 이 스크립트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랙트 sh 클라이언트에서 셀레니엄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npm 어카운트나 이런 것들 뭐 투 팩터 어센티케이션 이런 것도 다 우회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자동으로 어떤 이제 그 오픈 소스를 만나면 그 오픈 소스와 동일한 걸 만드는데 말리셔스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다시 릴리즈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공장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디펜던스 컴퓨전을 이제 활용한 공격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안팀이 이것을 레드릴리라고 명명을 하고요. 릴리인데 앞에 이제 레드를 붙인 거예요. npm 쪽 담당자한테 계속 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계속 문제 있고 여러분도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redrilly.info라는 데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스크린샷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 그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붉은색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상반기에 이미 이제 이벤트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해결이 돼가지고 클린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말리셔스 코드니까 뭐 취약점처럼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해결되면 이제 없어져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시기에 당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패키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도 나옵니다.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저희들이 추적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오픈해놨어요. 그러니까 큐티보이라는 것도 있고 로피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큐티보이는 몇 달 전에 일어난 거고 로피갱은 이달에 일어난 겁니다. 보시면 큐티보이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크립토 마이너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로피갱이라고 이달에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아직 붉은색이 있죠. 아직 살아있는 말리셔스 코드 패키지가 저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픈소스 패키지가 여기서 쓰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서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자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형까지 왔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코드는 악성 코드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말 다른 말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죠. 항상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알려진 취약점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위협인 악성 코드는 다른 말입니다. 이것을 알려진 취약점으로 생각하셔서 CV 번호가 뭐예요? 제로데이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로데이가 없어요. 제로데이 버너빌리티가 아니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직접 생산한 거예요. 해커가 직접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PC에 백신을 깔듯이
어떤 툴을 활용을 해서 이 공급망 보안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악성 코드를 찾아내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악성 코드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소스 관리하시니까 여기 현재 대응 솔루션 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S범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하시고, 거기에 뭐 CV 리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CVE로 등록된 그런 말리셔스 패키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UA parser.js 같은 경우는 CVE 번호도 나왔어요. 이제 이거 같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다 뭡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겠죠. 뒤에 다른 것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아까 브랜든처럼 개발자의 레퓨테이션 평판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말리셔스 코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코드 패턴도 보셔야 되지만 그 코드가 실제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비헤비어 애널리시스나 이런 것들이 탑재된 툴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패키지도 언제든지 악의적인 패키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리절트가 생산돼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말리셔스 코드가 나왔다고 리포트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픈소스에 기여하고자 무료로 배포하는 툴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 컴퓨전 공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개발팀에 전부 다 이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고 있는 프라이빗 패키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픈소스 쪽에 동일한 이름의 굉장히 버전이 낮은, 예를 들어 0.0.1이라고 하는 굉장히 버전이 낮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뭐 npm 들어가셔서 스스로 만드셔도 되고, 저희가 제공하는 더스티락이라고 하는 툴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파이썬하고 npm만 지원하는 그런 툴입니다. pip 파이썬 같은 경우에 제공하는 툴이고요. 요거 활용해 가셔가지고 굉장히 낮은 편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이 또 생성할 일도 없겠죠.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새로운 위협인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에 그럼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그 5915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네, 이게 뭐 굉장히 누구나 오픈소스 관리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일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뀌면서 단순하게 과거에 그냥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 오픈소스 관리하시는 게 아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면 컨테이너 보안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달에 이제 옵터스가 터지면서 호주의 유명한 이제 1위 텔코죠. API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 중에 쌀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지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부스에 오셔가지고 뭐 데모나 POC 요청하셔서 저희 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50님, 네, 이게 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대답할 거기보다는 사실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키사에서 대답할 내용이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키사에서도 이제 제공하는 툴이 있는 걸로 알아요.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시는 툴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